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카고 프라임 토크쇼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카고 한인사회가 자랑하는 기업 비스코의 서병일 회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회장님 뭘 하고 계시는지 근황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특별한 건 아니고 내가 매일 하는 언제나 하는 회사에 나가서 우리 직원들 보고 또 연구실에 케미스트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그 사람들하고의 대화 또 프로젝트 새 제품에 대한 프로젝트 이런 거 상의하고 그게 나 일과고 또 언제 가끔 골프를 치러 나가고 해외 또 여전히 출장 많이 해외는 다니시고 여전히 출장 많이 하고 그 최근까지 우리 저도 같이 인volve 했습니다만 우리 일리노이 한인공화당 우리 열심히 했잖아 한 2년요. 글쎄 말이에요. 열심히 우리 특히 우리 김 회장이 특별히 더 많이 했지. 나야 아이고 별 말씀이시죠. 그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지고 하긴 했는데 특별히 좋은 또 결과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그런 대로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제 본인 때문인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 저는 사실은 그 정치에는 별로 그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어떤 인연으로 해서 그걸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정치를 하려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현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하여간 일리노이나 또 미국 전체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서 뭘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기회를 못 가졌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구조적으로 일리노이는 아무래도 공화당이 좀 약세가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정말 우리가 그 라우너 전 주지사 또 라스컴 전 의원 이런 분들 우리가 참 나름대로 많이 도왔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사실 라우너 같은 사람은 정말 일리노이 주를 위해서 지금 지나고 보니 그러죠. 일리노이 주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근소한 행정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민주당 주지사를 뽑았기 때문에 그건 일리노이 주민들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당장 지금 세금 폭탄으로 돌아왔어요. 글쎄 그렇다고. 내년 1월 1일부터 가스세가 13센트 갤런당 올라가고 또 자동차 등록세가 50% 오르고 지금 당장 우리 코앞에 지금 떨어진 것 같아요. 돈 착출할 수 있는 데는 다 하려고 들겠죠. 그렇죠. 우리가 막 캠페인하면서 세금 폭탄 넣는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주민들이 뽑은 거니까 그렇죠. 감당해야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실정이 그렇네요. 하여튼 2년 그렇게 보람 있게 우리가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글쎄요. 조금 더 결과가 좋았으면 좋은데 그러나 끝났으니까 이제. 그래도 다른 사람 사회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혹시 나와서 잘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 한인 사회 공화당 연혁으로 볼 때는 우리 최초로 우리도 인정받는 그 공화당 만들어 가지고 한 2년. 글쎄 말이에요. 그런 이카로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잘 안 됐네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렇게 모신 거는 우리 서병일 회장님이라면 비스코 회장인 줄 사람들 알고 있고 가끔 한인사회에 이제 비추시고 이런데 저분이 어떻게 해서 미국에 와서 어떻게 해서 이런 기업을 이렇게 창출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젊은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그래요. 또 좋은 모범이 되고 이래서 제가 모셨는데 물론 내가 미국으로 올 때는 내가 이런 기업을 한다고 생각해 본 일도 없고 그렇죠. 출발할 때는 공부하러 온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내가 미국에 오게 된 동기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마침 그때 충주 비료 공장이라는 게 설립이 돼서 그러니까 화학 공장으로서 이제 최초에 생긴 공장이었는데 60년대입니까? 60년 내가 60년도에 충주 비료에 들어가서 케미스트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거기에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건설도 하고 그래서 여러 엔지니어하고 케미스트 미국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하고 이제 지나다가 보니까
아, 이게 내가 이런 데서 그냥 평생을 보낼 게 아니라 나도 어디 가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막 그게 미국으로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때는 뭐 돈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가난할 그 때죠. 당시에 가난한 게 정말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비로 뭐 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이제 처음에는 장학금을 받아볼까 하고 이렇게 이제 시험을 몇 번 쳐봤더니 장학금을 모으는 그 미국 대사관에서 이제 시험을 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당신은 시험을 잘 쳤는데 절대로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미국 학교에서 원하는 사람은 한국의 대학교의 교수들을 보내라고 하니까 아예 포기하라고. 기업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안 된다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바로 미국 대사관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러면 내가 내 돈을 내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려면 학비가 제일 싼 학교. 대학원이 화학과 대학원이 있고 학비가 제일 싼 학교가 어딘가 봤더니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하고 뉴욕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제일 싸요. 한 학기에 한 450불인가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한 학기에 450불. 그래서 이제 거기를 지원을 했더니 두 군데 제일 먼저 온 게 캘리포니아에서 답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러면 캘리포니아를 가지. 그런데 이제 또 그때는 이제 봄 학기냐 가을 학기냐 이제 그걸 생각을 해야 돼. 보통은 가을 학기에 와서 시작을 하는데 내가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봄 학기에 오라는 거예요. 왜냐 하면은 봄 학기 한 학기만 어떻게 해서 뭐 살면은 그다음에 여름 방학이 3개월 오면은 직장을 구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다음부터 이제 고학을 하는 거죠. 네네. 이제 한 학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름 방학이 돼서 이제 잡을 구하는데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럼 어떻게 그때 뭐 어떤 편으로 오신 거예요? 그때는 비행기로 그때 왔어요. 비행기로 페넴으로 왔어요. 페넴이 있었군요. 네, 페넴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잡을 구하려고 식당에 가서 디시워셔 잡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경험이 있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경험이 있다고 그래야 되는데 또 솔직하게 그거 없다고 그랬더니 디시워셔 잡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그때 리노 네바다에서 이제 그 버스보이를 하고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브리검 양 유니버시티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여름 방학에 거기 가서 일을 한대요. 전화를 했더니 야 글로 오면은 버스보이 잡은 구해주겠다 그러더라고. 하여간 그래서 이제 첫 학기 여름 방학에는 리노 네바다의 사하라 클럽에 가서 버스보이를 했죠. 그래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그걸 가지고 옮겨가지고 그냥 일하고 가면 잠깐 뭐 버스 타고 가면 되니까 갔다가 이제 여름 방학에 모아가지고 그다음 학기 등록하고 그다음 또 12월쯤 되니까 또 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또 이제 학교 친구한테 그 친구는 이제 필턴에서 벨맨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잡을 하나 구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벨 캡틴한테 찾아가 보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래 그 친구 이름을 대했더니 그 친구가 보냈으면 내가 잡을 주지. 그런데 주말에 토요일 밤 11시부터 일요일 아침 9시 또 일요일 밤 11시부터 월요일 아침 9시까지 곧 이틀 하는 잡이 있는데 하겠느냐고. 뭐 그래요. 초이스가 없으니까 하겠다고 그래서 했죠. 하여간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월요일은 학교 바로 가야 되는 그런. 그래서 그런 잡을 이제 한 1년 반 동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벌어가면서 이제 하셨. 그렇지 이제 고학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그 대신에 그 잡이 좋은 게 주말에 월요일 날 아침에 가는 거 빼놓고 주말에 일을 하니까 공부에 지장이 없고 또 뭐라고 그럴까 수입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그 사업 그거를 한 1년 반 동안 했어요. 1년 반 후에는 이제 학교에서 리서치 그러니까 티칭 어시스턴트십을 받게 돼서 그때부터는 이제 좋아졌는데 학교에서 일하시고. 첫 한 1년 반 동안은 이제 버스보이도 하고 벨맨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학교를
다녔죠. 전공을 케미칼로 하신 거예요? 케미스트리. 케미스트리. 그러니까 난 원래 케미스트리 전공이 케미스트리. 계속 연장을 해서 연장으로 와서 했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끝내고 이제 잡을 구해서 시카고로 온 게 이제 시카고로 오게 된 인연이에요. 예. 그럼 그래서 학교 마치고 바로 일로 시카고 왔죠. 오신 거예요? 네, 와가지고. 잡 그러면 인터뷰해서 잡 여기 됐기 때문에 일로 오신 거예요? 막 그렇지도 않고 그냥 그냥 무조건 툭 빼고 오신 거예요? 왔어요. 그럼 시카고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지. 없는데 나는 뭐 아무도 없어도 그냥 막 달려왔으니까. 시카고는 어떻게 소문 듣고 이렇게? 아니 그때 이제 케미스트리 시카고가 중소기업이 많은 거를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잡이 있을 것이다 잡이 있다. 하신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잡을 구해서 결국은 첫 번째 잡은 이제 메이우드에 있는 회사에 하고 두 번째가 이제 시카고에 있는 이제 치과 재료 회사에 내가 이제 취직을 하게 됐는데 그게 1970년도예요. 내가 이제 68년에 시카고에 와가지고 68년도 오셨고. 2년 동안 한 회사였고 그다음에 2년 후에 다른 회사로 옮겨가서 그게 이제 치과 재료 WA 에릭슨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 그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에서 치과 재료에 이제 첫 아주 새 제품이 나온 게 그 어답틱이라는 재료가 있는데 그게 나옴으로써 이제 그 회사에서 그 사장이 이제 에릭슨이라는 사장 그 사람도 이제 회사의 오너지만 케미스트였어요. 네. 시카고 대학교 케미스트리 박사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보고 그 존슨앤존슨에서 나온 제품 이름을 대면서 그거 만들 수 있겠느냐 그래요. 그 회사에서? 아니 나보고 그 에릭슨에서. 그래서 그게 뭐냐고 난 모르니까 그게 처음 나왔으니까. 그랬더니 샘플을 가져왔어 이러거든.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래 뭐 한번 해볼만 하다.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를 이제 그 BCMA라는 원료가 레진이 있는데 그걸 사려고 보니까 안 팔아요. 그때는 하도 초창기가 돼서 그 서플라이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내가 합성을 하지. 그래서 내가 합성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게 결국 내가 현재 지금 있는 그 분야에 발을 디뎌 놓은 그 첫 스텝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제품이 치과에서 쓰기 위해서 만든 그렇죠. 치과 존슨앤존슨에서 만들어서 이제 치과들 의사들한테 파는데 그게 결국은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대부분이 사람들이 아는 게 아말감이라는 게 있어요. 아말감이라고 은 색깔 시커먼 게 있는 그거를 대신하는 새로운 폴리마 쪽에 컴파짓이라고 그래요. 컴파짓. 그래서 이제 그게 덴탈 컴파짓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존슨앤존슨에서만 만들으니까 다른 회사에서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릭슨에서 내가 만들어 가지고 다른 회사에 공급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비슷한 성분의 그렇죠. 비슷한 제품이네요. 비슷한 제품. 비슷하게 쓸 수 있고 뭐 사실은 그 존슨앤존슨에서 나왔던 어답틱보다도 더 좋은 제품을 내가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3M 빼놓고는 내가 다 서플라이를 했어. 그 회사에 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뭐 돈을 잘 벌었죠. 한 10년 동안. 그 사이에 나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회사에 혜택을 준 거고. 그렇지. 본인한테는 별 큰 혜택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내가 한 10년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다 운영을 하고 뭐 그랬으니까 내가 이게 뭐 그때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 초반 43세인가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제 다니면서 결혼하신 거예요? 그렇지.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생각이 뭐가 있냐면은 이게 평생 내가 남의 회사에서 일만 할 거냐 아니면은 내가 내 회사를 한번 해볼 거냐 하는 그런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고민이 생겼는데 그 고민을 그때는 벌써 애가 지금 셋이고 막 그렇게 자라고 그런데 근데 중요한 내가 괜히 좋은 잡 갖고 있는데 그걸 치우고 내 잡을 내가 개인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느냐 그런 걱정이 됐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와이프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와이프가 눈치를 채고 왜 그러느냐, 뭐 무슨 고민이 있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그렇다고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이거. 아, 그게 중요하죠. 해보고 그 대신 한 3년 동안 자기가 뭐 2짭을 재든지 3짭을 떼든지 해볼 테니까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용기를 얻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또 막상 하려고 보니까 이제 그만뒀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하려고 보니까 이게 또 회사 들어갈 때 사인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난 컴피티션 어그리먼트라는 거.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면은 경쟁 회사에도 못 가고 경쟁하는 회사도 못 세운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로이하고 이야기했더니 그건 지켜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것도 그 영역이 있어요. 네. 그 지금 시카고 영역에서 100마일 이내에는 못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다른 주에 가면 할 수 있어요, 금방. 그렇다고 또 처음 시작하면서 다른 주에 가가지고 식구들도 못하고 그래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한 1년 동안 내가 샌디에고에 가서 컨설팅을 하다가 1년 후에 시카고로 와서 회사를 시작을 했죠. 그 비스코라는 이름은 그때 지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사실 그게 이제 70년, 그러니까 80년도, 81년도에 이제 내 회사를 80년도에 그만두고 1년 후인 81년도에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내 이름은 이게 뭐 이름을 뭘로 할까? 내가 미국 사람 이름이면은 왜 존 M 스미스 앤 컴퍼니 하면 되는데 서병인 이게 영 안 좋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내 이름에 이제 이니셜 병인서 그다음에 컴퍼니 비스코. 그래서 이제 비스코라는 회사가 생긴 거예요. 잘 지으신 거. 그런데 재밌는 거는 처음에 이제 미국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이야기하다가 무슨 회사를 갖고 있어? 그럼 비스코. 그러면 뭐 어떤 쿠키를 만드느냐고 물어본다. 나비스코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롬바드에서 시작해서 이제 처음에 4,000 스퀘어핏 한 몇 명 데리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8,000 스퀘어핏 이렇게 쭉 옮겨가지고 결국은 지금 현재는 슈엄버그에 지금 회사가 있죠. 그렇게 갑자기 이제 갑자기라기보다는 그동안 쭉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가장 효자 노릇한 제품이 있다면 어떤 게? 그게 이제 반댕 접착제, 치과에서 쓰는 접착제 중에 올반드라고 올 그러니까 전체 반드 다 붙는다 하는 그런 뜻으로. 그런데 이제 그 제품을 내놓는 게 이제 90년에 내놨는데 막 그게 결국은 비스코를 세계 지도상에 맵을 꼽아준 거예요. 한 10년 정도 걸렸네요. 81년도에. 네, 그러니까 81년도에 그러니까 첫 한 3, 4년은 이제 직원들 내가 7, 8명 데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 먹여 살리기 바쁘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혀서 84년부터 이제 내가 사실은 그 회사를 내가 옛날 그 에릭슨이라는 회사를 그만둘 때 내가 이제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이게 치과에서 필요한 게 뭐다. 치과에서 필요한 게 지금 치아에 붙는 접착제하고 금속, 그러니까 옛날에 메탈 크라운을 많이 써요. 금속에 붙는 접착제를 만드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케미스트니까 그러니까 치아에 붙는 컴파운드, 그 다음에 메탈에 붙는 컴파운드, 투 매직 컴파운드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제 84년부터 이제 그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개를 합성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계속해서 해보죠. 해가지고 보니까 결국은 한 매직 컴파운드가 치아에도 붙고 메탈에도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접착제를 만든 게 올반드라고. 네. 완전 패턴 돼 있는 거예요? 패턴이 돼 있었죠. 이제는 뭐 패턴 그것도 지나갔지만은 이제 그래서 올반드라는 걸 내놓음으로써 그때의 그 많은 개념을 바꿨어요. 그때 이제 있었던 여러 가지 개념을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던 걸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옛날에는 그 치아를 많이 드라이를 시켜야 된다 하는 거를 내가 아니다. 그거는 웨트하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애칭해야 된다. 그다음에 웹 바인딩 컨셉 이런 거를 이제 전파를 했어요. 전파를 했는데 처음에는 반항이 많았지만은 지금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막 그게 결국은 워낙 새로운 제품이 나오니까 이제 내가 그때는 뭐 마케팅도 별로 신통치 않고 한데 제품이 너무 특별하니까 이제 그 강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치과 의사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연락을 와가지고 그 제품을 좀 쓰게 해보고 자기가 이제 렉처할 때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했더니 결국 이제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또 이제 전화를 나한테. 그리고 그분들이 뭐.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뭐 세계적으로 확 퍼져나가기 시작해가지고 뭐 지금은 한 68개국에 나가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내가 다른 비즈니스맨하고 다른 점은 내가 케미스트니까 직접 이 프로덕트 아이디어도 내가 가지고 또 프로덕트 디벨롭도 내가 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사이에 많은 연구 논문 발표도 하고 페이퍼도 많이 쓰고 이제 그렇게 돼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즈니스의 오너라고 보다는 리서치하는 사람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 나라에도 가고 학교에도 강의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이제 제품에 대한 회사에 대한 또 광고도 되고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우리 비스코의 특징이고 또 내가 오나지만은 또 그 접착에 대한 책도 썼어요. 그러니까 접착의 책이 뭐 굉장하다며요. 책의 프린시플, 그러니까 접착의 프린시플, 그러니까 접착의 원리라는 책을 써가지고 지금은 뭐 이제 처음에 영어로 냈고 그다음에 한국말, 중국말이 지금 돼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앞으로는 독일어하고 불어가 지금 나오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나한테 그걸 하겠는데 허가해달라고 해서 할 수 있게 내가 해줬어요. 그럼 그 PhD 학위를 샌프란시스코에 그때 받으신 거예요? PhD는 사실은 내가 어디서 받았냐면 또 일본에서 받았어요. 아 그래요? 샌프란시스코에는 석사, 마스터 디그리 하고. 그 이제 지금도 보니까 뭐 계속 다니시면서 강의하시고 이러신 것 같은데 혹시 뭐 다른 뭐 또 책 저술에 대한 뭐 이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지금은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책 나온 게 2013년인데 지금 이제 그거에 이제 세컨드 에디션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또 조금 이제 새로 나온 그 데이터들, 새로 나온 학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에디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가지고 사실 그거를 독일어 불란서로 나오는 건 아예 그거를 합쳐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작업 중이에요. 그 이제 또 사업가로서 이렇게 뭐 성공하셨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냥 뭐 사업만 성공했다 뭐 그런 많은 사람들도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으니 근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우리 서병현 회장님이라면 조금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그래도 많은데 이렇게 필요한데 이렇게 컨트리뷰션 하시고 또 이렇게 나누시고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뭐 그거는 제일 처음에 내가 그러니까 도네이션을 했다면은 UCLA. UCLA에 이제 하게 된 그것도 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있는데 그거는 UCLA의 치과대학 학장이 한국 분이었어요. 박노희 씨라고. 이제 이분이 이제 처음 학장이 돼가지고 이제 보니까 UCLA의 그 치과 학대학의 랩, 덴탈 랩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좀 뭐라고 할까 수리를 하려고 했더니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돈을 안 준다고 나보고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지 뭐. 근데 이제 그분은 한국 사람으로 치과대학교에 또 학장이니까 내가 이제 한번 서포트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100만 불을 이제 작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100만 불을 들고 주정부에 가가지고 그렇게 되죠. 200만 불을 더 매칭할 수 타가지고 있죠. 결국 300만 불을 들여가지고 이제 그 랩을 이제 완성을 해서 아주 현대화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그 양반이 나보고 그 이제 랩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 개인 이름을 서병인 랩을 할까 아니면은 뭘 할까? 그래서 그럼 비스코 랩을 해라. 그래서 지금 UCLA에 가면은 그 어떻게 있군요. 치과대학교에 비스코 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는 2학년 치과대학교 2학년 학생들이 와서 다 실험을 다 통과해서 가는 그런 실험실이에요. 랩이니까. 이제 막 그런 게 있고 또 한국에도 또 한국에는 이제 또 그건 이제 또 성균관대학교 제가 성대를 나왔으니까 거기에도 이제 뭐라고 한번 학교에 그 무슨 왜 졸업생들이 다 모이고 하는 그런 모임에 갔는데 이제 우리 후배 중에 한 사람이 거기에 이제 독일서 박사하고 와가지고 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보고 선배님 지금 성대 약학대학은 그러니까 약학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 화학과도 화학관을 짓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사실 이제 성균관대학교가 삼성이 재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이 뭐라고 하냐 만약 그 학과에서 건축비의 10%를 모금을 해가지고 가져오면은 그걸 해줄 수 있대요. 그래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화학과 우리 졸업생들 많이 모인 그때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내가 오케이 그러면 100만 불 한다. 그랬더니 마침 이제 또 우리 1년 후배 중에 유덕희라고 경동제약교 회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래 그럼 선배님이 하면 자기가 거기를 매치하겠습니다. 뭐 희한하게 됐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게 달러당 한 1,200인가 1,250 할 때니까 그냥 몇 분 사이에 그냥 25억이 한국 돈으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조금 해가지고 한 30억을 모아가지고 이제 됐어요. 그래서 약학대학교에서는 그냥 매년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랬는데 화학교에서는 그냥 한 방에 이제 생겨서 그래서 지금 가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성균관대학교의 그 20학부는 다 수원에 와 있던데 거기는 이제 학관이 따로 있는 게 이제 약학과, 화학과, 그다음에 반도체과. 반도체과는 이제 삼성에 그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 과가 단독 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화학관이 있는 학교는 아마 성균관대학교밖에 없을 겁니다. 그 밑그림이 됐네요. 네, 그런 인연으로 그렇고 또 지금 연세대학교에 가면은 치과대학교에 가면은 서병인 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치과대학교 쪽입니까? 치과대학교. 그거는 이제 외부에서 나오는 이제 연자들이 가서 이제 강연할 때 쓰는 방이에요. 그건 내가 그걸 다 부담한 건 아니고 그 치과대학교 건설할 때 내가 돈을 좀 도네이션을 했더니 이제 그 연세대학교에서 그게 고맙다고 해서 이제 새로 씌운 방 하나를 이제 그 세미나 룸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내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가지고 고맙다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금년 초에 작년 말이구나. 작년 말에 이제 그게 또 오래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소위 레노베이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알았다. 그래서 또 한 5만 불 보내줘서 지금 지난번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이제 완전히 새로 그 뭐 오디오 시스템이나 뭐 영상 하는 게 다 잘 돼 있더라고요. 여러 군데 이렇게 많이 하시도 여시대학교가 제일 치과대학으로서는 제일 나하고 가깝게 지나고 또 보람이 있고 뭐 그뿐만 아니고 뭐 시카고도 뭐 여러 군데 많이 하셨죠. 뭐 그건 뭐 조그맣 여러 필요한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가 뭐 조금씩 다
해주는 뭐 게 뭐 원칙이죠. UIC에 저기 한국 학교 한국과 생길 때도 많이 거기도 도움 주셨다 해줬고 그러고, 또 문화회관에도 도움 주셨고 예. 많이 이렇게 하셨죠. 그래요. 뭐 문화회관은 사실은 시카고에서는 아주 그 좋은 오르가니제이션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이야기 들어보면은 다른 주에서 무슨 한글 태권도를 배우는 사람 혹은 뭐 한글을 배운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네. 버스를 타고 문화회관에 와서 그렇게 네. 이렇게 아주 좋아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내가 더 지금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네. 거기는. 예. 하여튼 뭐 또 기업을 잘 이렇게 성장시키시고 또 여러 군데 이렇게 쉐어하시고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은퇴는 생각 안 하세요? 은퇴? 계속 현역으로 계시는데. 아니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언제 은퇴하느냐고 하는데 은퇴하면 뭘 하죠? 맞아요. 나는 그게 걱정이 돼서 제가 그 김형섭 교수님 지금 100세잖아요. 그분 글을 봤는데 80세 자기가 1년을 쉬었대요. 도저히 그걸 못할 짓이었대요. 1년 쉬니까. 그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1년 쉬고 그래서 계속 나는 쉬어보진 않았지만은 아니 내 생각이 그래요. 이게 그 회사를 지금 회사에 내가 있다는 것도 사실 내가 이제 자세한 그 매니저는 내가 안 하거든요. 내가 안 하고 그냥 굴러가게 하고 그냥 메이저 디시전만 해주고 내가 그냥 거기 있으면은 우리 직원들이 이제 편하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지가 되고 이렇게. 네, 나는 그래서 뭐 내가 그렇다고 뭐 아침 8시에 가서 5시 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늦게 나가서 일찍 퇴근하고 수요일 날은 골프 치고 먼저 그렇게 하니까 이게 밸런스가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나는 물어보면은 아니 나는 꼬부라질 거라고 그래요. 뭐 이따가 그냥 그렇죠. 사상 뜨면은 그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현역으로 하시고 강의 다니시고 뭐 강의하에 다니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네. 하여튼 뭐 지금 이제 시간 다 됐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우리 청년들 또 지금 이제 기업을 이제 시작해보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도전의 말씀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요약을 하면 내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냐 하는 걸 요약을 하면은 결국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실망하지 말고 뭐든지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돼요. 그게 나는 제일 중요한 그 인생의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들이 이거 뭐 예를 들어 직장에 있는 사람 혹은 또 직장에 없는 사람 또 한번 창업을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인생에 이렇게 지나갈 때 어떤 때 기회가 있는데 그렇죠.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자기가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분야를 열심히 하면서 기회를 보면은 조금이라도 기회가 보이면은 그걸 잡고 늘어져 보면은 웬만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내가 시작을 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 뭐라고 그랬냐. 내가 대개 새로 기업을 시작하면은 그 중에 80%가 3, 4년이 지나면 다 없어진대요.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나는 그때 이제 그대로 있으니까 내가 아주 작은 그 퍼센테이지에 속하는 사람이 됐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는데 그것이 결국은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자기 분야 거를 하다 보면은 어떤 기회가 오는데 그걸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기회가 안 보인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잡아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아주 짧은 격려의 말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기회가 와도 못 잡는 거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가 올 때 잡으면은 그게 좋은. 네, 맞아요. 그게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포인트 같습니다. 오늘 하여튼
바쁘신데 또 이리 오셔서 아이 좋은 천만에 말씀을 저는 주셔서 이제 감사합니다. 회사로 가면서 잠깐 들린 거니까. 예, 네, 그렇죠. 자주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래요. 좋은 예.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윈 TV에서 이런 기회를 또 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 청취자 여러분들도 또 다음 기회에 또 만나봬요. 예. 또 건강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네. 예.